이 사연은 경상남도 한 시골 마을에 사시는 최만석 어르신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80살이 가까워오는 지금도 최만석은 해가 뜰 때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른 아침, 그는 항상 작은 텃밭으로 나가 자신이 심은 채소들을 어루만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만석은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마당으로 나섰죠. 손에는 녹슨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안 오면 서운해서 울상 짓겠지? 자자, 물 좀 마시고 오늘도 잘 크거라. 만석이 고추 모종에 물을 주며 눈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그에게 작물들은 그저 채소가 아니라 매일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민수는 35,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도 했고요. 결혼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들었던 아들 부부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만석은 그저 바쁜 도시 생활 탓이라고 자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6개월 전부터 민수와 지영이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 과일 바구니나 보양식을 들고 말이죠. 아버지,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만석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늦게나마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도 조금씩 사라져갔죠. 오늘도 만석은 아들 부부가 올 것을 기대하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랜 고향 친구 박영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만석아. 잘 지내지? 영철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였죠. 그럼 뭐, 늙은이가 뭐 다른 일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야, 근데 들었어? 너네 조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땅 있잖아. 재개발된다던데? 만석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은 비록 작지만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평생 그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왔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재개발? 내가 왜 몰랐지? 몰랐어? 동네에선 꽤 소문났는데. 아마 6개월 전쯤일 거야. 만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시점은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지만 만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내 아들인데.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에 뿌려진 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민수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싸 보이는 건강식품을 한 알을 안고 말이죠. 아버지, 안 계세요? 지영의 상냥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텃밭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왔구나. 들어오너라. 만석은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민수가 자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가 생신이시잖아요. 뭐 특별히 받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만석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난 필요한 거 없다. 너희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만석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영철의 말과 아들 부부의 행동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긴 채 만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며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가슴에 품은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만석의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텃밭에 채소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으니 집안을 단정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민수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말이야. 만석은 마당에 낙엽을 쓸어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노인이 그렇듯 그 역시 대를 이을 손주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영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계획을 미루고 있었죠. 마당 정리를 마치고 낡은 대문을 바라보는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옆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 속에는 민수가 5살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손가락으로 액자 유리를 쓸어내리며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이 자신과 멀어지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최근 6개월간은 달랐죠. 민수와 지영이 자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으니까요. 물론 영철의 말 이후로 그 마음이 순수한 것인지 의심이 들긴 했지만 만석은 그래도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민수와 지영이 예고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들고 있었죠. 만석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술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했고 민수는 특별히 주문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다 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걸 가져왔구나. 만석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민수가 케이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술 한잔 하셔야 해요. 제가 특별히 구한 거예요. 이 늙은이가 뭐 그리 대단해서 이런 걸 다. 만석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술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깔끔한 병 디자인에 호박색 액체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특별한 술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기운도 나게 해준대요. 지영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한 잔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지영이 술잔을 3개 준비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안주들도 놓였죠. 자, 아버지. 건배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도 잔을 들어 3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짤그랑 부딪혔습니다. 지영은 만석의 눈치를 살피며 빙그레 웃었죠. 만석은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묵직한 향과 함께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술의 감각이 오랜만이라 약간 불편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아버님? 맛있죠? 지영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잔을 다 마시자 온몸에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 마시긴 했지만
이렇게 금방 피곤해지는 건 처음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구나. 잠시 누워 있을게. 그러세요,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치울 테니까요. 지영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상냥함이 진심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너무 졸려서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고 이내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민수와 지영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의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석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약 준비됐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여기 있어. 효과 확실하지? 지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걱정 마. 이거 먹으면 죽었을 때 반응 없다고 했어. 마치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래. 민수의 말에 만석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영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재개발 소식, 자신이 가진 작은 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일이면 다 끝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지영의 말에 민수가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간신히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영철과 통화한 후 녹음 기능을 켜두는 습관이 생겼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기능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만석은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독살 계획, 재개발 소식,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린 그들의 비열한 음모까지. 여보, 일단 이따가 다시 와서 약을 타자. 지금은 좀 쉬게 해줘. 그래. 우리도 저녁 먹고 와서 마무리하자.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저장한 후 그는 간신히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근데 오늘은 몸이 영 안 좋구나. 너희들 먼저 집에 가 있어라. 내일 보자.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좀 더 있다가. 아니, 가라. 혼자 있고 싶다. 만석의 단호한 어조에 민수와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현관문이 닫히고 민수와 지영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만석은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독살하려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둠이 내리는 집안에서 만석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으니까요. 손에 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는 복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밤, 만석은 한 줄기 빛도 없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마저 구름에 가려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덮인 것만 같았죠. 그의 인생도 지금 이 밤처럼 어둡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방금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라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았지만 민수와 지영의 대화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약 준비됐지? 효과 확실하지? 이거 먹으면 죽었을 때 반응 없다고 했어. 그 말들이 만석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땅 때문이었구나. 만석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재개발 소식이 나돌기 시작했고 그 즈음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분명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의 땅과 재산이었다니 만석은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이루고 고민한 끝에 만석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술과 약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머리가 아팠지만 지금은 빨리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만석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 변호사는 만석과 같은 또래로 시골에서 소소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만석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무슨 급한 일 있으십니까? 정 변호사, 내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 만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권하자 만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정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최 선생님,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그저 내 재산이 그놈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만 하면 돼.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내 땅과 집, 그리고 모든 재산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만석의 말에 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더 생각할 필요 없어. 이미 밤새 충분히 생각했어. 그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만석의 눈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아끼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역복지재단으로 이전하는 유언장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내일까지 모두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 서류도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 최 선생님께서도 재개발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의 조언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온 만석은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재개발위원회였죠. 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원실 직원이 만석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제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석이 자신의 땅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자 직원은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네, 최만석님 소유의 토지가 맞습니다. 재개발 1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 금액은 약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석은 그 금액을 듣고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억 원이라니. 그동안 자신이 농사짓던 땅이 그렇게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소식이 언제부터 알려졌나요? 공식 발표는 6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했고요. 우편이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만석이 의아해하자 직원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통지서가 아드님 주소로 발송됐네요. 최민수 씨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그 순간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 모르게 대리인으로 등록해 모든 통지를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본인이 직접 오셨으니 바로 변경해 드릴게요. 만석은 모든 서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만석은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열쇠공을 들러 집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막 열쇠공에서 나오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아침부터 집에 갔더니 안 계시길래 걱정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위선적인 표정이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걱정했어?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갑자기 안색이 안 좋으셔서 오늘 아침 일찍 가본 거예요. 그래, 날 독살하려면 빨리 끝내야지. 그렇지? 만석의 날카로운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잠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살이라니.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난 다 들었다. 너와 지영이가 나눈 대화를. 약 준비됐지? 효과 확실하지? 이거 먹으면 죽었을 때 반응 없다고 했어. 이런 말들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 녹음해뒀다. 너희가 어제 술에 약을 탔다는 것도,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내 땅이 재개발된다는 소식도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모든 통지를 가로챘고, 민수는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란 말이냐?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내 생일날, 그것도 내 집에서 나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더는 거짓말하지 마라. 만석의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재산도
땅도 내 것이 될 수 없어. 모두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했으니까.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잖아요. 가족? 내가 무슨 가족이야. 가족을 독살하려는 자식이 어디 있니?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돌아오세요. 민수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만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한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새 자물쇠를 달고 휴대폰에서 민수와 지영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모든 연결을 끊을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만석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만석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새 자물쇠를 단 현관문 앞에 앉아 그는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배고픔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제의 일이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만석은 자신을 탓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민수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늘 시간에 쫓겼고 민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이 자신을 해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만석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민수와 그 뒤에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대화라도 좀 해요. 민수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문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나눠요. 이번에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에서 물러나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속되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무시한 채 그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아, 최 선생님. 어제 서류 작업 다 끝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명하러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가 집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녹음 파일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떻습니까? 독살 시도는 중범죄입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신했다고 해도 자신의 피와 살이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재산만 물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민수와 지영이 아직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휴대폰을 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만석의 목소리에 밖에서 민수가 반색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대답하셨네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열지 않을 거다.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문 너머로 민수와 지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날 술에 취해서 한 말인데, 취해서 한 말, 약 이야기도, 내가 죽으면 반응이 없을 거라는 말도. 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만석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독살하려 했던 사람들을 다시 내 집에 들릴 수는 없구나. 그리고 이미 모든 재산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 땅과 재산이었을 테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 않나?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더 이상 위선적인 친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탐욕과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가족? 내가 방금 가족이라고 했니? 가족을 독살하려는 자가 무슨 가족이야? 만석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지영이 민수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에 그동안 정이 있지 않았나요?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생긴 그 정 말이냐? 재개발 소식 듣고 나서부터 급작스럽게 생긴 그 정. 만석의 말에 밖에서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민수의 외침에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빼앗으려 했던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도 할 말도 없다. 만석은 녹음을 멈추고 현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민수의 외침과 지영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점심을 준비하며 오후에 정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서류에 서명할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참이 지났을 때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아들과의 갈등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만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앞에 앉아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고 특히 재개발 보상금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나요? 네,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면 최 선생님의 모든 재산은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아드님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녹음 파일이 있으니 어려울 겁니다. 만석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후 천천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이제 자신의 재산이 올바른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변호사님. 천만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정 변호사의 물음에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농사는 계속 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을 아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칠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아이들은 흙을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정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땅이 좋은 곳에 쓰이겠네요. 만석은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며칠 동안 먹을 식료품을 샀습니다.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마을에 소문난 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만석 씨, 저 박영철입니다. 재개발 소식을 알려준 고향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 씨, 웬일이세요? 아니, 그게 소문 들었어요. 민수하고 문제가 있다고.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이웃사촌 아니겠어요? 영철의 따뜻한 말에 만석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아직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씨. 덕분에 재개발 소식도 알게 됐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나저나 만석 씨, 혼자 계시니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만석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듯 자신의 인생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둠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이고 마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만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없이, 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텃밭으로 나가 채소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제의 결정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분인지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배신이 준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새벽 안개 속에서 고개를 내민 고추 모종을 보며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농사일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죠. 물을 다 주고 마당으로 돌아오는데 정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의 필체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죠.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읽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핏줄인데
마지막 말이라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개발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 욕심에 휩쓸렸습니다. 점점 더 큰 몫을 바라게 되었고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대화를 들으셨다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불효자식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이 조금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신뢰는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만석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편지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배신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서류가 잘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지역복지재단에서 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기부에 대해 감사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땅을 활용할지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면 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재단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정 변호사와 함께 복지재단을 찾은 만석은 재단 이사장인 김태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이사장은 만석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기부는 우리 재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별 말씀을요. 제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선생님의 땅이 재개발되면 약 4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텐데 그 돈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아동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농사에 조예가 깊으시니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 농사 교육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친다는 생각은 그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아이들은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자라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만석은 점점 더 이 계획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이제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더 넓은 가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 변호사가 만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멋진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민수는 잃었지만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석은 마을 슈퍼에 들러 간단한 장을 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주인 최 씨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만석 씨, 요즘 민수랑 문제 있다면서요?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만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요? 나이 들면 자식밖에 없잖아요. 최 씨의 말에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결정에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짧게 대답하고 슈퍼를 나선 만석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민수를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독사를 시도했던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현관 앞에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의 필체였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처음 재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민수를 부추겨 대리인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욕심이 커져서 결국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민수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민수만큼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 올림. 만석은 두 번째 편지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 탓을, 지영은 자신의 탓을 인정하며 민수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만석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석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던 자리였습니다. 그 추억이 지금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늘을 향해 만석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아내의 조언이 그리웠습니다. 민수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밤하늘의 별들은 그저 깜빡일 뿐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 어린 시절의 민수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꿈에서 깬 만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과도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만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교육센터 계획도 논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만석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슴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픔도 치유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지재단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교육센터 계획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쁜 일상 덕분에 아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조금씩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교육센터 부지를 둘러보는 날이었습니다. 만석의 땅이 재개발되는 지역 근처에 센터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김 이사장과 함께 부지를 살펴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기가 어떨까요, 최 선생님? 마을에서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김 이사장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 있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자리네요.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결정하고 설계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최 선생님의 의견이 많이 필요할 테니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과 헤어진 후 만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려고 했는데 우연히 마을 노인회장인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이 만석이 요즘 자주 안 보이더라니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구먼.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내 땅을 기부했다면서? 그것도 다 좋은데 자식한테는 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박 회장의 말에 만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건 내 자유지. 하지만 자식이란 건 말이야.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피를 나눈 사이 아니겠나? 내 생각엔 민수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만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 배신의 깊이를 말입니다. 하지만 만석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민수는 여전히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계속해서 박 회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두 번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재개발 보상금이 예상보다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약 5억 원 정도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부지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만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돈은 모두 교육센터에 쓰이는 건가요? 네, 선생님께서 기부하신 대로요.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일부는 선생님 노후를 위해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을 테니까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생활비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상금의 일부, 예를 들어 1억 정도는 선생님 계좌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센터를 세우고도 남을 금액이니까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필요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민수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수가 노을의 색깔이 왜 저렇게 예쁘냐고 물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만석은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을 찌르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민수일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만석 아저씨, 저 영희예요. 민수가 아닌 이웃집 영희의 목소리에 만석은 안도하면서도 약간의 실망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영희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요즘 혼자 지내시니까 반찬 좀 챙겨 드시라고요. 고맙구나. 잘 먹을게. 영희가 돌아간 후 만석은 반찬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만석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만석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옛날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용서해줘야 할까? 만석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대답이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고민을 아내와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만나볼게. 별을 보며 중얼거리는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용서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심어둔 고추 모종을 옮겨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만석은 고추 모종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잘 자랄 거야.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작업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텃밭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영이랑 이혼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하기엔 제 자신의 욕심도 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버지 얼굴을 뵙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저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점점 더 욕심이 커졌고 독살까지 생각했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평생 갚아나갈게요. 어떤 방법으로든.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거라.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올게요. 민수가 떠난 후 만석은 다시 고추 모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재회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교육센터 건립 계획에 계속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지영과 이혼했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전부 지영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재단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센터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이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죠. 만석은 평소보다 조금 정성을 들여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단 회의실에 도착하자 김 이사장과 건축가 그리고 여러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만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축가가 커다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최만석 교육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의 큰 기부가 없었다면 이 센터는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요. 혹시 불편하시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만석은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센터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2층 규모로 1층에는 교실과 실습실, 2층에는 도서관과 다목적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넓은 텃밭과 자연학습장이 조성될 것이고 이곳에서 만석이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만석이 감탄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니 교육센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나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약 1년 후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봄에는 개관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석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인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석은 문득 민수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도 이 일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비록 좋지 않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직 완전히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만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문득 망설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만날까? 집에서는 아직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민수의 집은 만석은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교육센터가 세워질 부지였습니다. 그곳이라면 민수에게 자신의 결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마을 동쪽 언덕 위에서 만나자. 몇 분 후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석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교육센터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 교육센터가 세워지면 정말 좋은 전망을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만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만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최만석 교육센터가 세워질 거란다. 내 땅과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센터지. 마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농사도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육센터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그래. 재개발 보상금으로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너희가 날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복수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생겼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간다. 욕심이란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칠 생각을 했다는 건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이랑 정말 이혼했니? 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던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널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만석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너도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 말이다.
내가 잘못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도 제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이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석은 가만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저녁 먹으면서 더 이야기하자. 민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민수에게 교육센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민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서로 간의 거리감은 있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앉아라. 내가 저녁 준비할게. 만석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함께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만석은 반찬을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한을 품고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민수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보, 잘한 일이죠? 만석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라면 분명 그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의 계획과 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교육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는데 아이들에게 코딩 같은 것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겠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배워야 한다더라.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요? 만석은 그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오너라. 민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이해한 듯 가볍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마음의 짐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센터를 통해 마을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춰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오늘 최만석 교육센터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은 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흰색과 나무색이 조화를 이룬 외관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고 넓은 유리창을 통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만석은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개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민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외모는 단정해졌고 눈빛에는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센터의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민수가 만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레는구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니까. 두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민수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민수는 아버지에게 받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센터 내부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 개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만석 교육센터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센터는 최만석 선생님의 귀중한 기부로 건립되었으며 우리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만석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만석을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만석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작은 재산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이 센터가 우리 마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내려오며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개관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센터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다양한 교실과 실습실이 있었고 2층에는 도서관과 다목적실이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넓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석이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칠 예정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만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께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소년은 1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으로 만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준호예요. 이 센터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농사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만석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열심히 배우렴.
할아버지가 맛있는 채소 기르는 법도 알려줄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만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 개관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만석은 센터에 남아 혼자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2층 도서관의 창가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아버지. 민수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멋진 일을 하시다니. 만석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 때문이었단다.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이 센터가 생기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이게 진정한 유산이구나 싶더라.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네, 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었습니다. 만석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 이 센터가 오래오래 마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제 남은 인생을 이곳에 바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특별히 내가 저녁을 준비했단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하셨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아직도 기억하니?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끔 해주던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센터를 나와 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마을은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식탁 위에는 이미 따뜻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긋한 된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네요. 민수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오랜만에 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니까 틀림없이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떠니? 맛이 어때? 예전 그대로예요,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만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그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겠니?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 교육센터를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욕심보다는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만석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만석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만석 교육센터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했고 만석과 민수는 센터를 통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심었습니다. 만석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상처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는 더 넓은 세계와 더 많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아버지에게 받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교육센터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일했고 자신처럼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와 아들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용서의 힘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만석은 종종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잘 지켜보고 있지요? 우리 민수가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당신도 보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만석의 인생은 황혼기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결국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로 변모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